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파괴연구실에 예전에 그 청정교동 63호분 발굴조사를 담당했던 파괴연구사 김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는 이제 그 조사 내용을 머릿말 조사하는 거네요. 향후과제 매진 말씀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정교동과 송현동 보문군은 사적입니다. 지금 아마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거의 가까이 다가왔다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김해대성동 보문군, 고령지산동 보문군, 함안마이산 보문군, 합천 옥정 보문군, 남원유곡리와 누랑리 보문군, 보성 숭악군 보문군 등과 함께 7개 보문군이 가야 보문군으로서 지금 현재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가까워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는 2004년도부터 사실은 청정교동과 송현동 보문 일대의 조사를 실시를 했고요. 지금 발표하는 것은 교동 이지구 동북쪽 구릉 상단에 위치했던 미정비구역의 조사를 2014년도부터 2021년 6월달까지 했습니다. 저는 2020년 4월달에 발령받아서 2020년 4월부터 발굴조사에 참여했고 앞전에 팀들이 조사를 하던 걸 이어받아서 계속 마무리 유물만 수습하면 된다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새로운 사실들을 마지막에 많이 이제 찾았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동북쪽 그 구릉 상단에 있었던 그 미정비구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봉토본 13기, 석강묘 15기, 토강묘 5기, 공강묘 1기를 확인을 했습니다. 교동 송현동 보문군의 위치입니다. 다수의 가야에 관련된 주요 유적들은 낙동강을 기준으로 해서 낙동강 서안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 교동과 송현동 보문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 동안에 위치해서 상대적으로 빨리 이제 경주에 많이 흡수됐다고, 신라에 많이 흡수됐다고 했던 그런 후보지 중에 한 곳이 됐습니다. 동쪽에서 바라본 화왕산 일대와 교동과 송현동 보문군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사적입니다. 요즘에는 사적을 이제 예전에는 번호를 다 부여를 했는데요. 이제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 번호 자체는 따로 있지만 이제 공식적으로는 번호는 부여를 안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냥 다 같은 국가 등록 사적들은 사적으로서 통일해서 이제 불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는 모습이고요. 화왕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왕산 북서쪽 그 부분에 목마산성이 있고요. 그 목마산성 남북으로 해서 교동 1지구, 교동 2지구, 송현동 1지구, 송현동 2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사구역이었습니다. 목마산성 북서쪽으로 해서 미정비된 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보문들은 지표성이 많이 드러나 있지 않았고 당시에 이제 경작지 등으로 해서 많이 이제 상부가 날아갔던 상태라서 어느 정도 있을지는 몰랐는데 이제 막상 조사를 하니까 많이 그러니까 무덤의 매장 주체부가 일부 1, 2단 정도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서 많이 남아있었고요. 도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지구 A구역과 B구역으로 나눠가지고 A구역, B구역 중에서 B구역이 먼저 조사가 됐고 정비가 먼저 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와서 맡았던 담당했었던 것은 A구역의 대형군들 중심으로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 2016년도 3차 학술 발굴 조사를 착수를 한 상황이고요. 이 상황에서 이제 당초에 39호분과 38호분과 39호분이 있다고 예전부터 이제 그 일제강점기 때부터 그 유적 지도에 표시가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고분은 도굴이 이미 다 자행이 됐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 중에 그 아래쪽에 63호분이 확인되고요. 그리고 그 38호분 북쪽으로 해서
62호분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연접이 되어 있었던 상태이기 때문에 이 두 고분은 이제 도구를 많이 피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62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매장 주체부 끝단이 이제 파괴로 인해서 많이 무너졌던, 남아있지 않았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내부의 유물은 도구는 되지 않았고, 유물이 온전하게 좀 잘 남아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이제 여기 63호분이 아마 미도굴 건물로 해서 이제 2019년도부터 해서 공개사도 했고 많이 알려져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는 상부 부분의 조사는 거의 다 완료가 됐었던 상태고요. 이제 유물을 수습하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매장 주체문에서 이제 금동관이 일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요한 도유물들이 함께 나왔었던 상태였습니다. 63호분 같은 경우에는 이 경사면의 경사각이 약 한 20도. 그래서 이제 이 지형이 가파른 그런 지형을 활용을 해서 매장 주체부 자체를 묘자상으로 불착해서 각각의 벽석들을 만들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제 빠져나온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이 경사면을 적절히 활용했고요. 이쪽 63호, 그 다음에 이제 그 북동쪽에 더 경사졌던 동쪽에 있었던 39호분 이 위로는 이제 큰 모분들이 존재할 수 없을 만큼의 경사도기 때문에 이 동쪽으로 뻗어나간 그 능선상에서는 39호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 이제 연접분을 확인했습니다. 지금도 아직 이제 65분, 지금 보신 65분 같은 경우는 조사가 안 되고요. 그리고 65분이 만들어지고 이어붙여서 경사도를 이용해서 마치 그 축대처럼 그 호석을 활용해서 붙이는 상태가, 다음으로는 39호분, 63호분 그 동쪽 언저리를 이용해서 호석을 올려 십자군 고리 형태를 올려타서 이렇게 연속해서 만들어진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65호분, 63호분, 39호분 되어 있습니다. 남쪽에서 바라본 모습 되겠습니다. 65호분, 63호분, 39호분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호석 자체가 이 봉토를 위해서 만들어진 호석인데, 여기에도 일부 호석들이 한 단, 두 단, 3단으로 해서 여기가 경사면이 제일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두고 쏠리거나 봉토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다른 쪽에는 제가 눈이 나빴어요. 다른 호석들은 일렬로 돌아가는 거에 비해서 이쪽 호석은 축대처럼 이제 더 보완해서 이렇게 봉토를 쌓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유물 양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일부 내부에 들어온 이물질들을 일부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왔던 그 개석들 사이에서 쓸려서 내려왔던, 틈 사이로 내려왔던 흙들을 일부 제거한 상태에서 이제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저희가 유물을 다 수습을 하고 바닥에 있던 시상석으로 이용됐던 돌들을 다 제거한 상태에서 과연 여기 이 벽석들을 어떤 순서로 쌓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창녕교동과 성인동공에서 가장 이제 고고학적으로 많이 이제 충돌이 있었던 게 수연식이냐 아니면 팽구식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단 입장에서 마지막 조사할 때 그런 부분들을 벽석 조사를 잘하면 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조사를 했고, 이제 그 보시다시피 그 남단벽이 사실은 두양 자체가 남쪽입니다. 이 남단벽에 돌을 치밀하게 쌓은 모습과 북단벽에 쌓은 모습들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조사상에 있어서 이 세 벽을 먼저 쌓고 내부에 시상석을 조성한 뒤에 이제 장례를 치르고 어느 정도 단을 있었습니다. 한 요 정도 5, 6단까지는 단을 같이 쌓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쪽 모서리들이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쌓고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영성하게라도 어쨌든 돌이, 그러니까 남단벽에 비해서 조금 많이 영성한 편입니다. 그래서 쌓고 해서 이 전체를 밀봉하고 장례를 끝내면서 빠져나가면서 장례를 치르고 봉토로 이제 만들고 빠져나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는 지금 현재 조사단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희도 처음에 조사를 들어갔을 때는
어떤 날은 수혈식 같기도 하고, 어떤 날은 행구식, 예, 석신류가 같기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결론 내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조사가 된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원하는 부분들이 일부 남아있지 않아서 이제 그 판단하기 조금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하고 유물 양상하고 나중에 나타난 것들을 쭉 취합해 봤을 때 행구식 석실군으로 그렇게 지금 자체적으로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고 출토된 유물들이 보존 처리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서 작업은 하고는 있는데 이제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최대한 빨리 지금 작성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보고서에 저희 국립가야문화연구소의 의견이 아마 이제 충실히 실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유물을 다 수습하고 나서 이제 그 시상석, 결국엔 시상대가 되겠는데요. 지금 이 큰 맷돌들을 이제 산 부분이 이제 주피장자리라는 공간이고 크게 이렇게 활성으로 낮게 이제 쌓아서 마련한 데는 이제 순장자의 공간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반의 차이가 높이가 한 약 40cm 이상 그런 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온전한 분당 양상이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완전한 분당 양상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이제 금속 유물들은 많이 부식이 되고 유기물질들은 많이 썩어서 사라지고 우리 그 인골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이제 다 부패가 되어서 다 토양화가 돼가지고 사라져가지고 이제 제가 붙이기를 도구는 안 됐지만 완전한 출토 양상은 아니고 이제 그나마 도구 되지 않고 해서 온전하다고 이제 온전하게 그나마 남아있다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크게 이 피장자 중심으로 해서 머리맡에 무장 공간을 두었고요. 그 다음에 발치에도 일부 유물을 배치하면서 여기 낮았던 한 단 아래에 순장자 공간을 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부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당초에는 이 금동강 부분 위가 덮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금동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랐고 이제 제가 이제 들어가서 조금씩 이제 노출하다 보니까 이제 금동강이 이제 출토가 되고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미 부식이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전하지 않았고 대신에 이제 출토 유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고령의 대가야에 있는 그런 가해 전형적인 그런 금동강이나 이런 모습은 아니고 우리가 낙동강 동안에 있는 흔히 알려진 출자형 금동강의 형태를 그대로 띄고 있습니다. 피장자 공간에서는 이제 이 금동강뿐만이 아니라 이 금동강과 관련된 또 나머지 또 피장자에 관련된 금기겨레기, 그 다음에 이제 목걸이 등, 그 다음에 은팔찌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피장자 공간 좌우로 해서 이제 무기류인 이제 철모 등이 배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금동강은 전체 길이가 약 21cm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이 대륜의 폭이 3cm, 입식은 상당히 순정이 되겠습니다. 근데 21cm 해서 대충 이제 제가 다른 지역의 금동강하고 이렇게 찾아봤을 때 조금 소형에 속하는. 그래서 이제 경주 지역의 금강이나 금동강은 한 3cm 이상 정도 규모인데 여기는 한 10cm 정도 좀 작아서 처음에는 여자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저희가 더 조사해서 유물 구성 보존 처리가 끝나는데도 이 유물뿐만이 아니고 다른 유물하고 조합성을 봐야 되는데 태환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두 대도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각종 미류가 나오긴 했지만 한두 대도가 나오지 않았고 해서 여성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존 처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모습은 엑스레이 사진을 찍은 모습이고 그 다음에 왼쪽은 이제 그 유물을 배치해서 현 출토됐던 그때 당시의 모습이고 이제 특이하게 대롱형의 수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경주 지역의 금동강이나 강릉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주로 이제 20형의 수식들이 달려있는 쉽게 귀걸이 형태와 비슷한 수식들이 달려있는데 여기는 이제 대롱형으로 있어서 강릉 초당동에서 나온 즉 이제 경주 외곽에서 나오는 그런 금동강의 수식들의 형태를 이루어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전체
바깥쪽으로 일렬 타출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원형 타출이 각각의 봉우리마다 원형 타출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개의 원형 타출을 한 줄기에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원형 타출에는 구멍을 2개 뚫어서 이 바깥에 이제 하량을 가하기 위한, 영락을 가하기 위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동사등을 이용해서 영락을 달아서 이제 흔들릴 때 반짝반짝한 그런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식성을 높이는 그런 구멍들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륜이 되겠습니다. 이 대륜에는 이제 2열 전열문이 들어가 있고, 이제 경주 지역에 있는 금동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여기 거치문이나 파상문들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러한 거치문이나 파상문은 이제 많이 제외가 되어 있고, 즉 2열의 전열문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3개의 고정못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3개 각각의 3개의 고정못이 확인되고 있고요. 이 3개의 고정못을 각각 이용해서 3군데의 입식을, 출장의 입식을 이제 달아서, 이제 그 조금 늦은 시기에 그 녹각형이 붙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이제 조금 빠르기는 하나, 이제 금동관에 있어서는 녹각의 유무로서 이제 시기를 판단을 할 수는 없고요. 주로 그 경주에서 먼저 유행됐던 게 조금 뒤늦게 지방에서 발현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조금 그렇게 빠르지는 않은 유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가 확인했던 금동관 수식에서 조금 이제 처음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지금 다른 쪽에서도 강릉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대롱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그래서 저희도 이런 대롱형을 확인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보존과학실에 선생님들한테 이제 그 자료를 받아서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 지금 유기물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요런 흔적이 잘 확인은 안 되는데, 청동록 때문에 이제 녹에 스며들어서 이제 유기물이 섞지 않고 남아있었기 때문에, 다른 쪽에 이런 연결구들은 주로 이렇게 동사등을 이용하거나 금사등을 이용해서 연결하는데, 여기 63호원에서 출토된 금동관 수식은 이제 유기물을 이용해서 혹시 비단실이나 뭐 명주실이나 뭐 그런 것으로 이 전체 수식을 연결해서 만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은재 흙기, 그 다음에 이제 피장자, 저희가 바라볼 때는 왼쪽이지만 피장자 입장에서 볼 때는 오른쪽 손목 부분에 이러한 구슬, 그러니까 구슬 팔찌가 확인됐고요. 그 끝에 이런 금판이 돌아가고 있고, 금판 바깥으로 고옥이 있는 그런 장신구도 함께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장신구 스타일은 잘 확인이 안 됐는데요. 이번에 이런 금판을 이용하고 여기에 이런 구슬을 이용해서, 주황 구슬을 이용해서 이제 팔찌로 만든 그런 형태도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금동관 내면과 은재 허리띠 내면에서 각각 금동관모에 이제 내피로 생각되는 관모가 이제 능직 편직의 견직물이 되겠습니다. 즉 이제 비단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모자 형태가 어떤 건지는 이제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으면 알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은재가래의 수착 직물들은 이제 평직의 모직물입니다. 이게 피장자 당시에 입었던 옷인지 아니면 은재 허리띠가 금속으로만 해서 허리띠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허리띠 안에 그 가죽 역할을 했던 그런 것이 이제 모직물로 만든 것, 즉 이제 짐승털로 만든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저기 홈이 지금 이 청명 그 교동과 성인동 부분에서 자주 출토되는 이런 홈이들이 동일하게 출토되고요. 이런 이지모가 출토됐습니다. 이지창이라고 하나, 제가 볼 때 이 끝이 둥글고 날카롭지 못하기 때문에 창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이제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서 이 기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앞으로 계속 연구를 좀 하고 비교 검토를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 우리 국내에서 처음으로 이런 형태의 찌개가 출토됐습니다. 전체 길이가 한 50cm 정도 되고요. 지금까지 출토됐던 삼국시대 고분에서 출토된 찌개들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찌개가 출토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찌개가 주조를 위한 이런 도가니를 잡는 것인지 아니면 철기 생산을 하기 위해서 큰 철개 덩어리를 잡아서 이제 반타를 하거나 할 때
이제 탄소를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순철을 이제 강철로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탄소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집게를 활용을 하기도 하는데, 지금 선생님들 보시는 이 아래쪽에 있는 사진과 도면들이 이제 주로 삼국시대 주변 지역에서 출토된 그리고 전국에서 출토되는 집게 형태나 이번 그 63호에서 이러한 형태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알기로는 출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실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전에 출토됐는데 이제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유일하다는 건. 그래도 지금 제가 찾은 자료상에서는 이러한 형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장간에서 이러한 조선시대 거지만 이렇게 긴 이런 집게를 활용해서 이렇게 그 단타를 위해서 사용한 건지, 아니면 이런 둥그란 부분을 이용해서 이러한 도가니를 집어서 기물을 생산할 때 이제 활용했던 집게인지, 지금 대부분의 대형고분, 삼국시대 대형고분에서는 주로 이렇게 집게와 그 다음에 이제 망치와 모루등이 이제 세트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제 소형군에서는 이제 집게 하나, 그 정도로 이렇게 출토된 이런 세트 관계가 있는데, 63호분에서는 이러한 세트 관계라는 것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집게로 사용되었던 건지, 아니면 집게 역할을 하는 다른 기능이 있었던 건지, 그런 거는 조금 추후에 다른 자료가 나오면 좀 분석에 있어서, 그리고 용처에 있어서 이제 밝힐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순장자 공간에서는 지금 이렇게 노랗게 표현한 것들은 꺽쇠입니다. 순장자 공간도 어느 정도 목각을 사용했는지 이제 그런 흔적들은 전혀 남아있지 않으나 이러한 꺽쇠들이 다수 출토가 됐고요. 그리고 이쪽 구석에서 그 순장자의 치아로 보이는 치아의 형태들이 일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시면 그 운동한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치아와 오른쪽에 꼬리를 이제 비거리를 했던 그런 순장자가 여기 한국 이렇게 놓여있고, 여기 지금 엎드려 있는 게 접니다. 제가 이제 그때 노출하면서 위에서 사진 찍은 모습이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에 그 종아리뼈나 허벅지 일부의 뼈들이 확인돼서 저희가 볼 때 한 3명 이상 순장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3호를 조사하면서 처음으로 이 청명교동과 성현동 지역에서 다각류의 형태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보시는 왼쪽이 39호, 오른쪽이 63호입니다. 그 39호분은 이쪽 능선상에서 가장 큰 대형분으로서 직경이 약 27.5m가 되고요. 저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 63호분은 직경이 약 한 20m 정도 그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매장 주체부를 중심으로서 석곽 1, 석곽 2, 석곽 3이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이 63호 같은 경우에도 매장 주체부를 중심으로서 석곽 1과 석곽 2, 석곽 3, 그 다음 공방묘까지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청령 지역의 고분들은 그 1공분에 1매장 주체부가 있다고 알려져 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조사로서 그렇지는 않고, 뭐 이게 청정 지역의 고분 문화를 전체 대표한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좀 조사를 한 결과 어쨌든 이렇게 다각식 형태, 매장 주체부를 중심으로서 순장자들을 배치했던, 바깥에도 순장자를 배치했던 이런 형태들을 63호와 39호 조사하면서 이제 찾아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사 과정이고요. 이제 왼쪽은 개석 제거전이고 오른쪽은 개석을 드러내고 나서의 모습입니다. 내부에는 일부 활석들을 이용해서 시상 공간을 만든 것들이 있고요. 유물은 간략하게 토기 정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3호분의 석곽 1, 2의 모습입니다. 역시 개석 제거전과 개석 제거 후, 개석 제거전, 개석 제거 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활석들을 깔아서 시상대를 마련했고, 머리막과 발치 일부 유물을 구장했고요. 석곽 2의 경우에는 시상대를 따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유물도 역시 간략하게 토기 일부가 들어가 있었고 장신구라든가 이런 건 없고요. 측면에 이제 조금 그 길이가 있는 이제 도자 같은 것을 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64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언론에도 많이 탁구 했는데 39부분에서도 이 매장 주체부 북서쪽 모서리에 요란 구조가 있어서 저희는 당초에는 여기 상부에서 대형 철구가 출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철구를 놓으면서 어느 정도 밑에 돌을 깔고 제사를 지내고 빠져나온 것으로 생각했는데 63호에서 사실은 이 동물 유체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싶어서 이제 기존 조사자들이 이미 이제 대형 철구는 다 수습한 상태고 이렇게 남아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저희가 조사 들어갈 때.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성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63호 조사 이후에 드러내니까 역시 여기에 이제 동물 유체가 일부 남아 있었는데 이제 종류는 알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수습을 해도 이제 보존 처리도 못하는 그런 상태. 토양과 거의 다 된 상태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63호는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연 여기가 수행식 묘제냐, 행구식 묘제냐는 그런 걸 밝히기 위해서 그러면 행구식이라고 한다면 북쪽 벽석을 뜯어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서 이제 그걸 뜯는 과정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63호 석각삼이 여기 있었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엉성하게 돌을 쌓고 빠져나온 것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개성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조사 중에 이 돌이 덜렁덜렁 돼가지고 뭐 이렇게 표현해 죄송하지만 덜렁덜렁 돼가 좀 이상하다 밑에 공목이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디디고 왔다 갔다 하는 중에 이제 거기 확인돼서 드러낸 결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상태로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당초에는 흙이 꽉 찬 상태였고요. 개석은 세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습을 해서 이제 이런 전문가를 이제 초빙을 해가지고 이제 검토한 결과 최소 3마리 이상의 개가 매납이 됐던 거고, 그 다음에 한 개체는 이제 3마리 다 생명으로 확인됐고요. 한 마리는 이제 노년에 가깝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에는 이제 척추에 디스크가 있는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 다음으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두부 및 전신골이 모두 붙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온전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토막을 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3마리가 이제 죽은 상태에서 온전하게 이렇게 매납됐던 그런 상태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이 개들도 무덤의 주인공을 위해서 이제 같이 순장의 개념으로 들어간 희생의 개념과 순장의 개념으로 입구 쪽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습하고 난 이후의 모습이고요. 전체 직경이 약 길이가 100cm, 폭이 한 3cm, 높이가 한 3cm 공간을 만들어서 그냥 이 청년교동과 성인동 본문에서 개들하고 세기력이가 제일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입구부라고 생각되는 쪽에 3마리씩 놓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렇게 방을 따로 만들어서 석박을 따로 만들어서 이제 모셨던 개를 넣었던 거, 매납을 했던 건 아마 63호에서 처음으로 확인됐고 동일하게 39호분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노출됐을 때 모습이고요. 저는 동물체를 수습을 많이 해본 경험이 없어서 처음에 나왔을 때는 저는 이게 개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너구리인가 하면서 이제 저 딴에는 이게 도대체 어떤 동물인지 몰랐는데 이제 전문가분들을 부르니까 개라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이 검토 결과 우리 지금 현재 남아있는 개들 중에서는 이제 진돗개 있지 않습니까? 진돗개보다 조금 더 작은 그런 개가 되는데, 물론 뭐 DNA 추출도 하고 해서 이 늑대와 개와 이런 연구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사를 하면 좋은데, 지금 현재로는 지금 반반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DNA 조사하기가 사실 힘듭니다. DNA 조사를 할 수 있는 그 상태가 아니고, 그리고 DNA 조사를 한다고 해서 결과가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형태마저도 이제 DNA 조사를 하다 보면 이 여기에 있는 3마리 개 제분뼈가 거의 다 가루가 돼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외형을 유지한 상태로 이제 저희가 온습도 맞춰서 잘 보관하고 있으면서 외부에 붙어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마리 개 체군을 3D 스캔 을 받아서 이제 외형복원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를 이렇게 넣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토막을 내지 않고 넣었기 때문에 익혀서 넣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북쪽을 바라보면서 이제 외부에 나쁜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제 고구려 고운벽화에서도 북쪽에 입구부 쪽에 그 개들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악계 흐름 짓고 있는 개들 아니면 이제 그 꼬리를 흔들고 있는 개들은 앉아서 무덤 입구를 지키는 형태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가야에서는 이게 이제 그림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물로 넣어서 입구를 지킨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매장 주체부 바깥 그 봉토부 쪽에 약 한 남서쪽으로 한 300cm 정도, 그러니까 3m 정도 이격된 거리에서 공각묘가 확인되었습니다. 공각묘가 확인돼서 저희는 봉토를 일부 파괴하고 나중에 후대에 들어간 것으로 알았었는데 이제 토층 조사 결과 봉토를 쌓으면서 매장 주체부 자체의 제사가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따로 들어가서 이렇게 잔작을 깔고 여기 온간인데요. 온간 안에 그 옹푸한 부분을 흙과 잔작을 이용해서 마치 시상대처럼 만들고 내부에 방추차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금동제, 이제 세환이식 등이 항상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또 저희가 육지상업원에서 새로운 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매장 주체부를 중심으로 해서 배수 시설이 하나 크게 돌아가고요. 다음으로는 매장 주체부 북서쪽으로 해서 이 배수로가 호석 바깥까지 연결되는 것을 당연히 했고요. 다음으로 이 장대석 두매가 입구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일단 배수시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매장 주체부 동장벽에서 약 8cm 이격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체 길이는 약 15m 되어 있습니다. 너비는 약 1m, 깊이는 10에서 40cm 정도 되고요. 바닥에 요런 큰 돌을 좀 일부를 깔고 10에서 20cm 정도의 혈석들을 가득 채우고 이제 이렇게 배수시설을 만들고 이 배수시설이 즉 매장 주체부 입구 쪽을 돌아서 호석 아래로 이제 약하게 흩어지는 경사로를 이용해서 자연 배수가 되게 흘러 들어오는 물이 흙이 스며들었던 물이 자연으로 배수되게 했던 이런 배수시설들이 마련됐습니다. 전경이 되겠습니다. 전체 배수시설은 C자 형태로 매장 주체부를 경사도가 높은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물막 위에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매장 주체부 전체를 감싸는 듯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위쪽으로는 그 동쪽으로는 배수로가 더 이상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쪽은 자연 안반면이기 때문에 그 안반면이 자연적으로 배수를 막아줬던 형태고 안반면이 아니고 이제 봉토를 쌓았던 부분에 있어서부터 안반면을 요자상으로 파서 쭉 호석 아래까지 이어지게 배수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반면입니다. 이렇게 요자상으로 안반을 절개해서 이제 이 매장 주체부 밀봉층이라 있지 지금 황갈색 정질토 정사질토인데 여기 지금 그 개성 위에 아주 빼곡하게 덮여있었던 겁니다. 이 얘기는 매장 주체부 바깥에 있는 이 배수로 자체는 먼저 동일하게 매장 주체부 할 때 계획을 가지고 계획성을 가지고 같이 함께 팠으나 이 개석이 만들어지고 개석이 놓여지고 그 제사가 다 끝나고 밀봉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잡석들을 넣어서 밀봉을 해서 안거 형태의 배수로를 만든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동 1지구 7호분에서도 배수로가 일부 됐으나 이제 봉토사에서 이제 일부 배수로가 확인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신 달성 축곡리에서도 전체를 감싸는 듯한 이러한 배수로. 당초에는 조사자들도 이게 호석인 줄 알았으나 호석이 아니라 이 호석은 여기 바깥에 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더 높은 경사면이기 때문에 흘러내려오는 물들을 일부 매장 주체부에 스며들지 않게 양쪽으로 흩어지게 하는
그런 기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배수시설입니다. 매장 북 서쪽 모서리에서 저희가 이제 입구 폐석들을 제거하는 중에 여기 토양 토층이 이상해서 이제 저희가 일단 선을 기록을 남기고 나중에 제거를 해보니까 이러한 배수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수시설 자체가 수열식이 아니라 행구식의 묘제를 좀 행구식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전체 안반면을 디귿자로 파고 이 북쪽의 안반면은 단상으로 해서 일부 다 절개해서 관통을 시켜버리고 매장 주체부를 만들고 배수로를 만드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것들은 이제 행구식의 묘제이다. 저희는 그런 증거를 하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단면 역시 안반을 요자성으로 까고요. 바깥까지 출수부를 만들어서 물이 매장 주체관에 스며든 물이 자연적으로 바깥으로 흘러나가게끔 그래서 이제 물을 이제 안에서 보이지 않게 해서 그래서 금동관도 잘 남아 있었고 물론 이게 이제 도구를 안 당해서도 크겠지만 이런 부분 이런 배수 시설 덕분에 안에 있었던 금속 유물들이 많이 그나마 좀 잘 남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호석 바깥까지 출수구를 쭉 만들어서 뺐고 여기는 65분의 호석입니다. 그래서 이 배수로가 65분 호석 바깥으로 해서 아래쪽으로 흘러나가게 이렇게 만든 것으로 볼 때 역시 이러한 증거들이 결국에는 65분이 먼저 있었고 다음에 요 배치를 해서 이것까지 다 함께 배수로 1과 2와 동시에 매장 주체부 파는 것까지 전체 배치로 하든지 이런 구조를 처음부터 다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것 같습니다. 단면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저희가 철수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 배수로도 처음에 나왔을 때 저는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빨리 이제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1년 정도 더 걸렸습니다. 조사가. 이제 그래서 저는 제발 좀 나오지 마라 했는데 이제 철수 직전에 이상하게 이렇게 잘 걸립니다. 그리고 39분도 마찬가지고 63분도 마찬가지고 다각식으로 나온 것도 이제 저희가 철수 직전에 63호에서 확인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는 39분도 있을 것인데 39분은 이미 조사가 완료가 된 상태였는데 안 된다. 분명히 63호분에서 다각식이 확인됐으면 39분도 그럴 것이다. 그래서 다시 조사를 해서 나머지를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장료로 확인되는 개를 매납했던 북서쪽 모서리 부분도 다시 저희가 이제 63호 부분에서 확인돼서 다시 올라가서 조사를 해서 시간이 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걸렸고 그때 당시에 청년군의 사무실을 뺀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년군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사무실을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저희가 청년군 안에 사무실을 이제 지원해 주셔서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를 이제 청년군에서 사용을 다른 계획을 세웠는데 저희가 이렇게 뒤늦게 많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다시 제가 찾아가서 이제 그쪽 담당자 여러분들한테 죄송합니다. 해서 다시 이제 사무실도 연장하고 조사 기간이 한 1년 정도 다시 이제 길어졌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청년군에서 도움을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사무실도 다시 임대를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계속했고요. 이제 동물유체가 확인됐던 석각상을 해체하고 난 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수혈식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이렇게 면을 살리고 난 구조를 만들 이유가 없고요. 여기서 같이 바로 이 네 면을 동시에 만들 것인데 이 동쪽에 여기 보시면 동장벽이 서장벽에 비해서 약 한 1m 정도 더 긴 상태입니다. 서장벽을 보시면 비반층 위에 결국에는 여기까지 비반층 위를 정지하고 안반면을 이렇게 이만큼 한 1m 이상 이제 안반을 파고 들어간 상태고요. 요 위에로부터는 이제 성토하는 겁니다. 성토 단계이기 때문에 이 면을 살려놓고 돌을 이제 여기에서 가기질에서 꺾이게끔 면을 살려서 이제 축조를 했던 모습이 보입니다. 이러한 사진 점토를 이용해서 벽석 비치형을 하고요. 동장벽의 끝은
안반면을 절개해서 깎았던 면에 끝을 그 벽석들을 끝까지 붙여가지고 이 면을 채우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장벽에서 막은 돌들이 동장벽 그 라인이 그러니까 북단벽의 라인이 여기에 떨어집니다. 요거를 볼 때 여기에 이미 여기도 같이 미장이 되어 있던 게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세면을 어느 정도 미장을 하고 북쪽 벽을 바르면서 빠져나온 것으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지금 한 저 북쪽 단벽에 있는 벽석이 한 2~3단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제 명함가에서 점토층이 나와가지고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저희 조사를 했는데 이제 젓가스 렌질 다수고 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단벽을 박는 과정에서 토기 등을 이제 파쇄 혹은 해기를 하면서 이제 제사를 지냈던 흔적들이 확인됐고요. 그래서 한번 멈추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고 또 제사를 일부 지내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여러 차례 제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단면이 되겠습니다. 배수시설 위로 잡석과 흑채음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단벽 연접 1층이 되겠습니다. 명갈색 전토층이 있고 둔덕을 이루는 모습이 있는데 이러한 그 층에는 목탄 등이 섞여 있었기 때문에 이제 목탄이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부 인위적인 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북쪽이 열린 상태에서 이제 입구를 닫았다 하는 이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이 범위가 이제 제사의 범위, 이 명갈색 전토층의 범위가 한 이 정도 되고요. 다음으로는 역시 단면입니다.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장대성이 처음으로 나왔는데요. 이 구부를 큰 돌로 개석과 비슷한 돌로 이렇게 겹쳐서 막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렇게 뭔가 기림을 좀 상징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이제 그 아래쪽에 여기보다 훨씬 큰 부분이었던 산호봉 같은 경우, 교동과 성인동 공간에서 가장 빠르다고 하는 산호봉 같은 경우에는 이 북쪽 입구에 누가 봐도 외도라고 하는 그런 시설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전통을 따르면서 일부의 시설들은 사용하지 않고 이런 장대석 160에서 170cm 길이 정도의 이 장대석들을 이제 자연석인데요. 따로 가공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장대석을 두 매를 이렇게 놓은 것을 또 처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사단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이게 입구를 표현한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이제 상징적인 시설로 이제 저희가 상정하고 계속 이제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석과 기를 파괴하고 이제 확인됐던 이제 수혈입니다. 여기도 일부 그 순장묘 일부를 파괴하면서 이제 내부의 토기를 파쇄해서 넣은 흔적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전체 그 무덤 구조의 순서를 말씀드리면 아마 이제 그 무덤의 그 위치를 정하고 거기에 정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묘강을 굴착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전체 배치도가 저희가 단면상이라서 이제 아직 입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리더라도 대략적인 순서가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면을 다듬은 상태에서 매장 주체부와 함께 배수시설 1과 2를 함께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을 만들었고요. 다음으로는 석과 기가 만들어지고 매장 주체부의 일부 벽체가 이제 요 높이로 이제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수시설 2가 조성이 되고 서쪽 호석에 있는 일부 낮은 편에 있는 호석을 만들면서 on간이 함께 조성이 됐고요. 다음으로는 매장 주체부 벽석 축조가 되었고 이러한 석가기의 일부를 파괴하고 제사를 한 번 더 지냈던 수혈이 확인됐습니다. 그런 순서에서 다음으로는 석각상이 만들어지면서 매장 주체부가 밀봉이 되고 배수시설 1이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석각 1 조성이 다음으로는 석각 1이 조성이 되고 동쪽 호석 봉토 조성이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무덤 자체를 고대 크게 높게 보이기 위해서 봉토를 최대한 쌓을 수 있는 만큼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남쪽에서 북쪽, 북쪽에서 남쪽, 이렇게 양 사방에서 이제 들어오는데 여기가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은 경사지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올라왔다기보다는 거의 평행선에 있던 북쪽과 남쪽에서 각각 옆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산 그런 형태의 공토를 사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까지는 결국엔 저희 문제입니다. 이제 저희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이제 수습 반응을 어떻게 정리를 잘하고 지금까지 조사됐던 삼국시대 부분의 이제 증거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저희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녕교동 63호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창녕교동에서 조사했거나 성현동에서 조사했던 무덤의 구조와는 전혀 다르고 그래서 지금까지 조사했던 창녕교동과 성현동 고분군에 놓쳤던 부분이 이 63호와 39호군에 상임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그 행구식 묘제라는 전통적인 묘제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내부에서는 이제 그 출자연 운동관 즉 이제 신라에서 사열을 했거나 아니면 신라에서 허가를 해서 창녕 지역 자체에서 생산을 했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밝힐 거고요. 이제 어쨌든 당대에 있어가지고 가장 대형군이면서 잘 남아있었던 온전하게 남아있었던 63호군을 통해서 저희가 내장 주체부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다양한 시사와 다음으로는 다양한 시설 그래서 이 다각식 구조와 시설들을 공존하는 것을 새롭게 확인한 중요한 유구가 되겠고요. 앞으로 이 가야 일대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가야 역사가 이제 문헌상으로도 많이 남아있지 않고 지역별로 고문화 중심으로 많이 조사가 되다 보니까 각 지역의 특징들이 어느 정도는 많이 밝혀졌는데 지금 63호 39호군을 이제 조사함으로써 창녕교동과 성현동 고문군에서 바라봤던 것을 좀 더 다각도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소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던 부분들은 그리고 해석이 잘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뭐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이제 남아있는 게 도굴이 원체 많이 되다 보니까 이제 비교 대상이 많이 없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서 선생님들께서 좀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가 이제 국가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더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선생님들께서는 이 창녕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경남 일대에 있는 가야 유적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조만간에 이 가야 보건군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될 게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등재되는 데 많이 좀 응원을 해주시고 등재됐을 때 등재되고 나서 세계문화유산이 됐을 때 자부심을 가져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조금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이제 조금 좀 말투 자체가 조금 다운되는 상태입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고 나름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렸고요. 이제 학문적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루한 시간 관심 있게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